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원기둥에다가 슬라이스 모디파이어 적용한 거고요. 자,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라내는 면이 달라질수록 이 측면의 나뭇결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원목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잘라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나뭇결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일본말이긴 하지만 뭐 인테리어 현업 종사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다메, 마사 또는 마사메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해보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굳이 이거를 이런 복잡한 뭐 OS를 이걸 써서 해야 되느냐? 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올린 갤러리에 올렸던 그림이고요. 요게 이제 예전에 작업 진행하면서 디자이너분께서 요걸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 제품이 무려 한화로 1,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금액이고 수제 가구입니다. 그래서 요 특히 아랫부분을 보시면 요게 통 원목을 그라인더로 이렇게 랜덤하게 갈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라인더로 갈아낸 위치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고구마 과자 이거 올렸었는데 이렇게 동심원의 결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호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일직선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제품 디자인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비트맵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서치바에서 우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거 2개만 나올 거예요. 저는 버콘 맵을 설치하게 되면 들어있는 아이가 무료 플러그인이죠.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아이의 공통점은 프로시듀럴 맵, 다른 말로는 3D 맵이라고 합니다. 즉 수학적인 함수에 의해서 구현이 되어지는 맵이에요. 일단은 어드밴스드가 이름이 동일한데 한번 여기 가져와 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달라요. 이름은 똑같지만 이거는 일반 맵에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UI는 자, OSL에 들어져 있어요. 자, 일단은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는요, 여기다 디퓨즈에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러프니스는 자, 여기다 연결하려고 보니까 글로시니스야. 자, V레이는 기본적으로 글로시니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러프니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름이 바뀌죠. 여기 러프니스라고. 그래서 러프니스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범프는 범프에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러프니스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다? PBR이죠. PBR이면은 리플렉션. 리플렉션을 무조건 화이트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어드밴스드 일반 맵과 OSL에 들어져 있는 어드밴스 우드 맵은 뭐가 다르냐? 일단 요거 차이점부터 보시고 가실게요. 프로시듀럴 맵이라는 거는 똑같고요. 이거 눌러보시면 옵션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아요. 오버월, 얼리우드, 레이트우드, 그리고 어드밴스드 우드, 이름 똑같은 OSL 버전도 오버월, 얼리우드, 레이트우드 어쩌고저쩌고 똑같고요. 자, 이 아이에다가 OSL로 넘어오면서 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옵션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여기 레이스 보시면은 굉장히 옵션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뭐 저저쩌고. 근데 기존에 있던 아이, 이거는 이제 3D Max 2019에 탑재가 됐고, 이건 그 이후에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옵션이 좀 덜해. 그래서 여기다가 OSL로 바꿔서 옵션 좀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이 또 2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 IPR로 한번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어드밴스 우드 맵입니다. 자, 렌더링된 모양과 매핑이 되어져 있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3D 맵 또는 프로시듀럴 맵은 이 매핑되어져서 보이는 뷰포트의 상태와 렌더링된 상태가 보통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 OSL로 버전으로 바꾸면서 이거 한번 그대로 여기다 연결해 볼게요. 러프니스는 러프니스, 범프는 범프. 자, 이 아이도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이것도 뷰포트랑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자, 재질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Show Realistic Material in Viewport를 하시거나, 또는 여기에서
하이 퀄리티 모드로 바꾸시면은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바꾸는 거는 추천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에서 바꾸는 거는 여기 존재하는 모든 아이들을 리얼리스틱 모드로 보는 거니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원하는 재질만 이렇게 리얼리스틱 머티리얼 인 뷰포트 하시게 되면 자, 띵 하면서 바뀌게 되죠. 뷰포트 IPR 해볼게요. 똑같죠? 여기는 지금 뭐 돔라이트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런 명암의 상태는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매핑되어져서 보이는 아이는 OSL 버전은 똑같다. 요게 이제 굉장한 강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D Max 2023.3 지금 가장 최종 버전에서 또 업데이트가 뭐가 됐냐면 OSL의 랜더마이제이션 기능 이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물체별로 요걸 랜덤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강점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뉴얼적인 내용 좀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시듀얼 맵의 장점은 이런 건데 단점도 있죠. 수학적 함수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옵션을 다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맥스가 한글 버전의 매뉴얼도 요즘에는 주긴 하는데 그거 읽어봐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물론 번역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아쉽게도 번역에서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또 시각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옵션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프리셋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뭐 애쉬 글로시 각각의 여러 가지 형태들의 프리셋이 들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오버올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전체 항목이죠. 일단은 스케일, 이거는 정말 쉬울 거예요. 1이 기본이고요. 자, 2가 되게 되면은 5가 되게 되면은 점점 커져요. 이 나뭇결의 형태가 점점 커지는 옵션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유즈 씬 유닛, 이건 뭐 간단하죠. 내가 맥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닛 단위를 따르겠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끄실 일은 거의 없고요. 자, 엑시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위에 보시면 동심원 형태의 나이테가 있는데 이걸 어느 쪽으로 설정할 것이냐예요. Z는 위쪽, X는 요쪽, X축 쪽, Y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Z지. 자, 나머지 항목 설명을 위해서 전부 다 다른 옵션들은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랜덤 시드 한번 바꿔볼게요. 뭐 요거는 간단하겠죠. 랜덤한 이 숫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모양들이 랜덤하게 바뀌는 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러프니스는 전체의 러프니스를 정의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렌더링 해서 렌더 엘리먼트를 좀 보시는 게 정량적으로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현재 IPR 구동 중이고요. 제가 미리 머티리얼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는 엘리먼트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은 자, 러프니스가 0.1이죠. 여기다 마우스 롤 오버 해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 로우라는 숫자 보시면 0.9가 나오죠. 자, 러프니스가 0.1이라는 이야기는 글로시니스가 뭐다 0.9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요. 자, 전체 오브젝트에 나는 러프니스를 0.4 주고 싶어. 그러니까 글로시니스는 0.6이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마우스 롤 오버 해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로우가 0.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항목 보시면 얼리우드와 레이트우드가 있어요. 자, 여기 확대를 해보시면 얼리우드는 뭐냐면 실제 나무가 자랄 때 봄부터 여름까지는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고 목질이 약간 좀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쭉 자라면서 레이트우드는 뭐냐면 자,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춥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목질이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어두운 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리우드는 여기 처음에 생장하기 시작한 이 밝은 부위에 컬러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하시는 컬러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많이 맥스 해보신 분들은 많이 나오는 단어죠. 펄린 노이즈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펄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수학적 함수의 노이즈예요. 그래서 컬러에다가 자, 얼리우드 쪽, 요 밝은 쪽에다가 얼룩덜룩한 노이즈를 만들어 주겠냐 하는 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밝은 쪽 얼리우드 쪽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얼리우드의 그루브 러프니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브라는 영어 단어는요, 우리가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레코드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동심원이 있잖아요. 고를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리우드의 그루브 러프니스는 요 그 밝은 컬러 얼리우드의 러프니스를 이제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IPR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0.4기 때문에 전체 글로시니스는 0.6으로 완벽하게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좀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밝은 부위의 러프니스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 0.2 활성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글로시니스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프니스가 0.2니까 결국 요 밝은 얼리우드 쪽은 글로시니스가 요 밑에 보시면 나오죠. 0.8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8에서 오버올의 러프니스 0.4, 그러니까 글로시니스 0.8에서 이거 움직여 볼게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0.6, 여기 밑에 잘 보세요. 0.8에서 0.6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줌 아웃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이런 느낌들이 나게 되는 거죠. 없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글로시니스, 다른 말로 러프니스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우드 항목 설명드릴게요. 여기 어두운 부위가 레이트우드라고 했죠. 파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얼리우드에서 설정한 색을 바탕으로 해서, 자, 1보다 커지게 되면 이 나이테가 어두워지게 되고요. 1보다 숫자가 낮아지게 되면 밝게 처리가 됩니다. 일단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얼리우드와 레이트우드의 색깔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이가 안 나고요. 지금 얼룩덜룩한 이유는 얼리우드에 우리가 펄린 노이즈를 썼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비활성해 보시면, 자, 얼리우드 컬러를 레이트우드 컬러와 1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벽하게 솔리드한 느낌이 나게 되는 거고요. 자, 1보다 숫자가 좀 낮아지게 되면 밝아지게 돼요. 레이트우드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나이테가 좀 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넣어야겠죠. 1.1이 되게 되면 이 컬러 그대로 가져와서 살짝 어둡게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2가 되면 더 어두워지고요. 자, 최대값은 5예요. 5 이상은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1.1, 1.2 이렇게 1.35 정도로 일단은 입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컬러가 있죠. 자, 이 유즈 컬러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기존의 파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입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즈 컬러가 적용이 되었을 때는 파워를 변경을 하더라도 요거는 무시가 돼요. 이 파워는 얼리 컬러 그대로 가져와서 얼마나 어둡게 밝게 요건데 나는 사용자 입력 컬러를 그냥 강제적으로 넣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유즈 펄린 노이즈를 하시게 되면 이 파란색 부위 레이트우드에다가 노이즈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살짝 변하는데 유즈 컬러 빼고서 한번 보시면 더 명확하게 좀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변화하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 어두운 나이테 쪽에 컬러에 약간의 좀 얼룩을 주는 거고, 요거는 밝은 쪽에다가 좀 얼룩을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리얼한 나무가 됐고요. 유즈 범프는 이 어두운 부위의 나이테를 범프 맵으로 사용하겠냐라는 이야기고요. 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Vray 범프 노멀 엘레먼트 확인해서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즈 범프 활성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최대값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제 미세하게 보입니다. 리얼 줌.
네,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범프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조금 생겼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뷰티 패스에도 영향이 가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탭인데요. 전반적으로 펄린 노이즈를 적용하겠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노이즈가 없는데 유즈, 디퓨즈, 펄린 노이즈 활성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노이즈가 생기게 되고요. 자, Z 스케일은 뭐냐? 요거 일로 해볼게요. 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Z축으로 스케일이 늘어나지가 않고요. 1보다 이제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0.5, 0.3, 0.1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최소로 늘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Z축으로 이제 펄린 노이즈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퓨즈 로브 웨이트는요. 요게 1이면은 밝아지죠. 1보다 크게 되면 더 밝아지고요. 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숫자가 낮으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러한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웨이트 앤 레이쇼, 가중치와 비율 정도 되겠습니다. 자, 파이버 코사인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쭉쭉 내려온 것이 약간 이렇게 굴곡이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밑에 파이버 펄린 노이즈 활성화 해보시면 자, 조금 더 이 노이즈에 의해서 왜곡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걸 올리시게 되면 왜곡이 되는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로스 펄린 노이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나이테가 거의 등간격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이테가 뭐 어느 해에는 굉장히 좀 날씨가 좋아서 많이 자랄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굉장히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 펄린 노이즈. 자, 이 간격이 랜덤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측면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레이트 우드 레이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얼리우드에서 레이트 우드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데 가장 어두운 지점이 어느 부위에 존재할지를 정해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0.5 딱 반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좀 밀려오게 되고요. 여기를 보는 게 낫나? 자, 이 숫자가 0이 되게 되면은 이 끝점으로 가장 어두운 부위가 뒤로 가고 점점 이 레이쇼를 위로 올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리 우드 샤프니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늘려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데 여기의 경계를 얼마나 뚜렷하게 할 것인가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내려가면 좀 블러가 먹고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샤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트 우드 샤프니스는 마찬가지로 자, 이 어두운 부위의 샤프니스 여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자, 이렇게 돼요. 어떤 느낌이신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링 싱니스, 요 나이테의 두께를 정하는 건데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이 나이테의 거리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내려가게 되면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 기공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활성화하시면 자,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이렇게 점이 생기고 이 점도 역시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늘어지게 되죠.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포의 타입은 보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얼리 온리라고 하면은 요 밝은 부위에만 생기게 되고 이 어두운 부위 쪽에는 거의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레이톤 이하게 되면 이 어두운 부위에만 생기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스에서 모든 부위에 다 얼리 우드와 레이트 우드 다 생기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포 레디우스는요, 요거는 뭐 0.04에서 0.1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기공의 사이즈를 정하시는 거죠. 포 레디우스. 이게 작아지면 굉장히 점이 작아지게 되고 이 구멍이 그런 옵션입니다. 0.1. 네, 일단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셀 디멘션.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기공과 기공 사이의 디멘전, 거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셀 디멘션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렇게 기공과 기공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는 옵션이고요. 숫자가 내려가면 당연히 기공과 기공 사이가 좁아지게 되는 이 밀도를 정의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파워, 이거 역시 자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그래서 1보다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고요. 1보다 내려가면 밝아지게 되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보통 기공들은 어둡긴 하겠죠. 그래서 1보다 높은 수치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포어 범프 뎁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프의 세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 수치를 올리시면 범프가 이 점박이 기공의 범프가 더 세게 나오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레이스 탭입니다. 기존의 어드밴스 우드에 비해서 몇 가지 옵션들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되어졌고요. 자, 일단은 레이라는 요 탭을 활성화하기 전에 나머지 아이들 전부 다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요, 자, 요 요소만 남겨놓고서 보시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보기가 편하겠죠. 얼리우드 요 컬러로 가는데 파워가 1.5니까 이렇게 어둡게 처리가 되니까 1로 처리하시게 되면은 그냥 생 솔리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레이 항목 유즈 사용하겠다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3D에서 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광선이라고 번역하는 습관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토데스크 한글 매뉴얼에도 광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광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제가 이 프로시듀럴 맵 또는 3D 맵은 수학적 함수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따라서 영어 수학사전에 보시면 레이는 광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선입니다. 즉 방사선이겠죠. 방사되는 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선을 사용을 하겠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컬러 파워. 이거는 다 동일하죠. 1이면 똑같은 컬러 쓰니까 당연히 안 보이고요. 1.5 세지면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1보다 작아지면 밝아지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일단 저는 1.2가 원래 기본값이었나요? 1.5 정도로 세게 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그먼트 랭스 설명드리기 전에 넘버 슬라이시스 요 숫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피자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이렇게 방사선대로 요걸 얼마나 조각을 낼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요 방사선의 개수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최대치는 400이에요. 400 이상은 안 됩니다. 자, 넘버 슬라이시스는 요 피자 조각을 더 잘게 조각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따라서 측면으로 내려오는 EI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세로의 분할도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그먼트 랭스 이거는 어떤 길이를 조정을 하는 거냐, 밑으로 좀 과다하게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쭉 살짝 선이 간 게 보이실 거예요. 좀 확대해 볼게요. 요거 이렇게 가로로 얼마나 잘게 분할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즉 길이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개수가 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요 간격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립스 뎁스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전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증가시켜 볼게요. 예,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요 바닥을 기준으로 Z축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스트레치를 할 것이냐, 예,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1이면은 요 정도, 1보다 더 크면 예, 2배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늘려주는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립스 Z2X. 자, 이건 뭐냐, 요 지금 보시면은 엘립스 뎁스를 많이 안 늘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타원이 보이시잖아요. 타원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말합니다. 10 정도 되면은 세로가 10배 정도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것을 일로 하게 되면은 가로 세로가 거의 1대1의 상태, 거의 원에 가깝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엘립스 레디우스 X는요, 자, 이게 거의 원처럼 보이는데 요거의 전체적인 반지름을 표현해 주게 돼요. 자, 근데 여기 잘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요 지금 세로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그래요. 요 슬라이스 넘버가 굉장히 좀 낮아서 그러니까 요거를 한 150 정도로 한번 낮춰 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잘렸잖아요. 더 낮춰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거의 원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Z2X가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1대1이니까 거의 원이고, 자, 그 다음에 레디우스 X는 요 원의 사이즈를 정의합니다. 0.1이 되면 이 원이 더 작아지게 되고요. 0.2가 되면 2배로 커지고, 요런 옵션이겠죠. 자, 마지막에 이거는 아실 거예요. 요 러프니스와 범프의 세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옵션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풋 코디네이츠는 뭐 OSL 버전의 그 랜더마이저 같은 거 이쪽에다가 연결할 때 쓰는 옵션인데, 지금은 뭐 얘기는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옵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시듀럴 맵들은 굉장히 수학적 함수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옵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해를 하시고 조정을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사실적인 맵을 만드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옵션의 의미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합으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OSL 버전은 IPR이라든지 실시간 렌더링을 하지 않고도 뷰포트에서 보이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EI보다 요게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지루한 강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